주연은 송견 시절부터 오나라를 섬긴 조치라는 인물의 조카였는데 조치는 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연이 13살이 되던 해 손책에게 주연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에 손책은 양고기와 술을 마련한 뒤 주연을 불렀고 그가 조치의 양자가 된 걸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연은 어렸을 때부터 송건과 함께 공부하면서 친교를 쌓았고 손책이 죽고 송건이 그의 뒤를 이어 군주가 되자 19세의 나이에 여효현의 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태수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주연은 이후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산적들을 토벌하고 조조가 유숙으로 침공해 왔을 때 수비전에 참전하여 군공을 쌓습니다. 건한 24년에는 관우 토벌전에 참가하여 반장과 함께 임저에서 관우를 사로잡는 공을 세웁니다. 관우 정벌 이후 여몽의 병세가 점차 악화되자 송건은 여몽에게 그대가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고 이에 여몽은 주연은 대담함과 지조가 뛰어나니 그가 제 뒤를 이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송건은 여몽이 죽은 뒤 주연에게 부저를 주고 강릉의 수비를 맡깁니다. 221년 유비가 오를 침공하여 이릉대전이 발발했고 222년 유비가 병사를 이끌고 의도를 공격해오자 주연은 5,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육송과 협력해 유비에게 대항합니다. 주연은 이릉대전에서 유비의 선봉대를 공격하여 무찌르고 적의 태강로를 차단시키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서의 주연은 퇴각하는 유비군을 뒤쫓다가 지원군으로 온 조한테 끔살당하는 잡장 1 정도로 묘사됩니다. 주연은 이릉대전 이후 대위나라 전선에서 활약하는 인물에다 조유, 노숙, 여몽, 육성과 동급인 도독의 자리에 오르는 이름처럼 주연급에 가까운 인물인데 나관중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초장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사에서의 활약에 비해 연의에서 폄하된 인물 중에선 리즈 시절을 통째로 삭제당한 주연이 삼국지 연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릉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비가 대군을 이끌고 강릉을 공격해옵니다. 군대를 이끈 장수들은 조진, 하우상, 장압으로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위나라 군대에게 강릉성이 포위되자 송건은 장수 손성에게 1만 명의 병사를 주어 강릉을 돕게 하고 보루도 쌓았는데 장압이 손성을 격파하고 보루도 점령합니다. 이어서 반장 등의 장수가 다시 강릉을 지원하러 오지만 강릉성을 포위한 위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풀지 못합니다. 이처럼 위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한 강릉성의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성 안에 있는 병사들 대부분이 종창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5,000명 정도였습니다. 위나라 군대의 공격은 맹렬했는데 조진은 흑산을 쌓고 땅굴을 파고 성벽 가까이에 누대를 세워 화살을 비오듯이 쏘아댔기에 오나라 병사들은 아연실색했으나 주연은 겁먹지 않고 관리와 백성들을 격려하며 침착하게 대응하였고 적군의 약점을 찾아 적진 2곳을 공격해 무너뜨리는 위용까지 보여줍니다. 위나라 군대가 강릉성을 포위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강릉성의 북쪽문을 지키고 있던 요태라는 인물이 결국엔 오나라 군대가 패배할 것이라 생각해 위나라 군대와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지만 주연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연의 분투로 마침내 위나라 군대는 강릉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였고 이로 인해 주연의 명성이 전국에 퍼졌다고 합니다. 송건이 위에 서강을 직접 공격하러 나섰다가 퇴각을 하게 되자 반장에게 적군의 추격을 막도록 했는데 밤에 행군을 하다 혼란이 발생해 반장이 적의 추격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주연이 직접 출격하여 적의 추격을 막아냅니다. 이후 주연은 양양 남쪽에 있는 조중 지역을 공격했는데 위나라에선 포충과 호질이 병사 수천 명을 이끌고 맞섭니다. 포충은 요충지를 차단해 주연의 퇴로를 끊으려 하였고 호질은 포충을 지원하며 주연을 견제합니다. 그러던 중 주연의 주력 부대가 위나라 진영을 공격하러 나선 사이 위나라 군대가 본진으로 기습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연은 주력 부대를 불러들일 시간이 없었기에 소하에 있는 800명만을 이끌고 적의 군대를 오히려 역습했고 이에 포충과 호질은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연도 위나라의 수비를 깨트릴 수 없었기에 곧 퇴각합니다. 주연이 2차 조중 정벌을 나서기 전 위나라에서 오나라로 귀의한 마무라는 인물이 반란을 획책하였기에 그를 죽였고, 송건은 마무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분노합니다. 이에 주연은 조중으로 출정하기 전 송건에게 상소를 올려 마무는 소인으로 그는 감히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신은 오늘 천자의 권위를 받들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며 수많은 전리품으로 전국을 빛내고 배로 강을 가득 메꾸어 장관을 만든 뒤 오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없애주고 싶습니다. 폐하께서는 신이 앞서 한 말을 기억하셨다가 이후 결과를 보고 저를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조중으로 진격해 위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승리한 뒤 돌아옵니다. 위서 제왕기 주석 한진춘추에 따르면 오나라 장수 주연이 조중에 들어와 수천 명을 참하고 노획하였기에 조중의 위나라 관리와 수많은 백성들이 면수를 건너 도망쳤다고 합니다. 송건은 당시 주연의 상소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주연이 승리를 알려오자 곧 잔치를 열어 신하들을 부른 뒤 주연의 상소를 보여주며 주연이 일찍이 표를 올렸었는데 나는 그가 그의 말을 실현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오늘 과연 그가 그의 말을 그대로 실현시켰으니 그는 이를 관찰하는데 밝다고 할 수 있소 라며 주연을 극찬합니다. 주연의 신장은 칠척이 되지 않았지만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고 평상시에도 수양을 하여 청결히 행동했으며 항상 국가의 대사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의 대부분을 전장에서 보냈고 휘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 규율을 바로 세웠는데 일이 없어도 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격한 규정에 따라 북을 울리면 모든 병사들이 행장을 꾸려 대오를 설 정도로 군의 체계가 잘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연은 이와 같이 잘 훈련된 병사들로 적군을 농락하였기에 적들은 항상 어떻게 방비해야 할지를 몰라 번번이 주연에게 패했다고 합니다. 주연이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년간 병상에 누워있게 되자 송건은 주연을 걱정하여 낮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송건은 좋은 약과 음식물을 그에게 매번 보내면서 길에서 연락이 끊이지 않게 하였고 사자를 보내 그의 질병 상태를 보고하게 하고 사자를 불러 직접 질문을 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송건이 주연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의 집을 왕래하는 사자도 극진히 대우했는데 사자가 궁궐에 들어오면 술과 음식을 내렸고 궁궐을 나갈 때는 삼배와 비단을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창업 공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송건이 가장 신경 썼던 인물은 염원과 능통이었고 그 다음이 주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건의 지극정성에도 249년 6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송건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거행했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주연은 삼촌인 주치가 아들이 없었기에 그의 양자로 들어갔으나 이후 주치는 4명의 아들을 연달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연은 주치가 사망한 뒤 자신의 원래 성인 시씨를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송건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연은 주태가 자신보다 상관이었지만 그의 명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송건이 직접 나서서 큰 연회를 연 뒤 주태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다른 장수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그를 위로하고 우대하자 그 이후부터는 주태의 명을 따랐다고 합니다. 1984년 주연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이미 도굴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부 유물이 남아있어서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주연의 명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함이라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주연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